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산염기 반응의 핵심이죠.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 역시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부분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은 빠르게 학습하고 그 뒤에 중화 적정 곡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중화 적정 곡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사용되는 지시약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시약의 종류 딱 3가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메틸오렌지, 그리고 BTB, 페노프탈레인 이 3가지 이외에 어떤 지시약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화 반응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 반응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산과 염기가 만나서 3가지, 물과 염과 열을 만드는 반응이다 라는 거 충분히 학습시켜줬던 것 같아요. 복습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염이 의미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염이라는 건 결국 이온 결합 물질인 거예요. 구경권 이온 2개가 모여서 염이 된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요. 염에는 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잘 녹는 염, 또 하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염.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을 불용성 염이라고 부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도 하죠? 맞죠. 앙금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앙금과 물에 잘 녹는 염, 일반적인 염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통합과학 때 배웠던 중화 반응에서도요, 언급해 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중화점 찾을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찾는 게 중화점의 핵심이었고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부분 찾는 게 중화점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중화점 찾을 때 그 전류의 세기가 0은 아니지만 0에 수렴하듯이 나올 때가 바로 앙금이 생성되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류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중화점 찾을 때의 특징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중화열은 뭘까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열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히려 중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니 발열 반응이니 물어본다면 우리는 발열 반응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됐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H 플러스 OH-가 만나서 H2O가 된다. 이때 생성될 때 1대1의 반응비로 생겨난다가 핵심이었죠. 그 1대1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개수비, 계산할 때 이온수비 등등등 활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요게 이렇게 하겠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형성하는 게 중화 반응이에요. 막 열심히 적어. 이건 다 알지만 문제를 틀리죠. 왜?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밑에 자, 중화 반응 이온 모형 그래프 이 부분도 우리는 학습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염산이 있는 상태의 이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더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염산이 있는 상황, 개수로 말해볼게요. 수소이온 2개와 염화이온 2개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산성이었죠.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점점 중성이 될 거고 반응 닿을 때까지 넣었다면 더 들어간 수산화나트륨에 의해서 염기성을 가지게 될 거다를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개수로 적어보면요. 처음에는 수소이온이 2개였는데 그 다음엔 1개가 되고 그 다음엔 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연계가 되겠죠. 왜? 이미 반응할 만큼 다 반응했어. 이미 넣어준 양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응하는 건 넣어준 OH잖아요. 처음엔 안 넣어줬으니까 0이었어. 그런데 넣어주는 족족 반응해서 계속 0이다가 넣어주는 족족 다 반응해서 0이다가 중화점을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어서 OH-가 그대로 남아 돌아서 이렇게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였죠. 나머지 2개는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있던 애였다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더 넣어주는 거였다면 넣어주는 족족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알자 이온인 H+랑 OH-가 어떤 식으로 이온수가 결정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H+는 처음에 있었던 애기 때문에 처음에 양에서 점점 감소해서 반응을 다 했다면 그 다음 없겠죠. 그 상태인 거고 더 넣어주는 애 입장에서는 넣어주는 족족 이미 들어있는 애랑 반응할 거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점이 중화점이 될 거고 이 중화점에서는 액성이 중성이다. 이게 포인트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문제화 시킨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H+의 개수와 OH-의 개수가 같다라고요. 다시 H+의 개수만큼 OH-가 있으니까 다 뭐가 됐을까요? 물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액성이 중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퀘스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중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까닭을 물의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설명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물 두 개가 반응해서 하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하나는 OH-가 됐어요.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H+를 얻은 애가 있다면 잃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 잃고가 수소이온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얘 입장에서 볼게요. 얘랑 얘를 짝산짝연기 관계로 본다면 얘랑 얘가 짝산짝연기 관계에 있겠네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물론 실제로는 1번과 2번이 구별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에요. 1번과 짝산의 관계에 있는 거죠. 누가? 3번이요. 그러면 H2O와 H3O+ 중에서 짝산은 H3O+가 되고 H2O가 짝 염기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 염기로 쓰인 거예요. 됐죠? 자, 2번과 4번이 짝산짝연기 관계에 있는데 이때는 물이랑 OH-예요. 누가 더 H+를 가진 거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짝산이고 거기에서 H+만큼이 없는 OH-가 그것에 대한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써주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짝산짝연기 관계, 이렇게 두 개가 짝산짝연기 관계. 그런데 물 그 자체에서도 하나는 산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염기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양쪽성 물질이라 부른다. 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예요. 네, 이것을 KW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중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까닭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중화 반응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 위에 열심히 적어놨잖아요. 응용할 수 있어야죠. 이 식인 거잖아요. 이 식이랑 지금 적혀있는 물의 평형상수 평형화식이랑 차이점은 맞아요. 반대 반응이에요. 반대 반응. 그럼 이 식의 반대대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힌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K, 평형상수 K 값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식 알잖아요. 얘가 뭐예요? 얘가 KW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은 이 빨간 화학 반응식에 대한 K 값은 KW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4승 분의 1.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K 값은 10의 14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이렇게 K 값이 겁나 커. 겁나 크면 뭐라고요? 정반응이 겁나 잘 일어나. 그러니까 주로 물로 있어 라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물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될 거다까지도 평형상수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온도는 25도일 때예요. 평형상수는 온도 의존적이기 때문에 항상 온도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혼합 용액의 액성을 판별하면서 양적 관계를 생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일단 쉽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자, 물어볼게요. H+의 양이 OH-보다 많으면 액성이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산성이에요. 자, 빈칸 채워볼까요, 여러분? 산성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H+의 양과 OH-의 양이 동일하다면
그렇죠. 생길 수 있는 최대한 그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뭘 만들어? 물을 만들어서 액성이 중성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H 플러스보다 OH-의 양이 훨씬 많아. 그러면 액성이 뭐가 될까요? 염기성이 되겠죠. 이제 개수로 물어봤죠. 뭐 H 플러스가 5개, OH-가 6개, 그러면 액성은 염기성. H 플러스가 4개, OH-가 4개, 그러면 중성. 이런 걸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냈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저번 시간에 닭가산, 닭가염기에 대해서 살짝씩 언급을 해줬었거든요.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밑에 2번 보면요. 원래 풀네임이 닭가산이 아니라 다양성자성산이 맞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다양성자성산과 그런 닭가염기에 대해서 일단 화학 반응식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있는 황산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2개와 SO4 E-로 나눠지겠죠. 자, 두 번째 있는 탄산도 2개의 H 플러스와 CO3 E-로 나눠지겠죠. 여러분 스톱 버튼 누르고 각자 하고 선생님이랑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맞게 다 적어봤나요? 지금 산에 있는 위에 있는 이 2개는 이가산인 거고 밑에 있는 인산 하나만 삼가산인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염기 이 위에 있는 2개가 이가염기인 거고 밑에 있는 알루미늄만 삼가염기인 거죠. 이때 이 가라는 말을 붙일 때 결국엔 몇 개를 내놓지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물론 정의 자체도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 의한 산염기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퀘스천 2번을 볼게요. 닭가산이 뭔지 알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바륨, 수용액 4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0.1몰의 염산 20ml가 쓰였다. 그러면 수산화 바륨의 몰 농도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몰 농도는요, 정의가 뭐였죠?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었어요. 그때 이 양의 단위는 몰이었죠. 그래서 몰 농도의 단위는 몰이라고도 쓰고 같은 말 몰퍼 리터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까지 학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일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는 얘를 이렇게 썼었죠. 용액의 1리터를 부피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라고 바꿨을게요. V. 용질의 양은 몰수라고 쓸 수 있으니까 N이라고 쓸 수 있고요. 몰 농도는 라지 M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MV는 M-V- 기억나나요? MV는 M-V- 이런 식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에는 변화가 없어.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면 희석시킬 때. 물을 더 붓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설탕이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고 용매만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에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용질 N은 똑같아. N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N은 MV, 즉 몰농도 곱하기 부피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있던 용질의 양과 나중에 뭐 희석시켰을 때 용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할 때 요 식을 열심히 설명해 줬었습니다. 지금도 이 식이 계속 활용될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H 플러스의 양과 OH-의 양이 같을 때가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중화점. 이렇게 설명할 거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의 양이랑 OH-의 양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양은 몰수잖아요. 이 몰수는 M 곱하기 V로 계산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M 곱하기 V로 계산될 거라는 거죠. 이 둘이 같았을 때가 비로소 중화점에 이르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염산이 0.1몰이래. 그러면 0.1몰 농도, 부피는 20ml래. 20ml는 이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거 두 개 곱한 2m몰이 수소이온의 몰수겠죠. 수소이온의 양이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거랑 OH-도 그럼 얼마만큼만 있으면 돼? 2m몰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OH-의 몰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몰 농도 모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몰 농도를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해볼게요. 이 X 몰 농도 곱하기 이때 부피가 얼마래요? 40이래요. 그럼 40 밀리리터 이렇게 넣어서 푼다고요. 뭔가를 배워서 낸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렇게 풀면은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푼 거고 한 가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수소이온이 그 물질에 대해서 한 개만 나오냐 두 개가 나오냐는 그 몰 농도가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그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각각의 몰 농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가수만큼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염산 0.1몰이면 얘가 0.1몰이면 얘도 0.1몰 나오는 거고 얘도 0.1몰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BaOH2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 써놓고 이걸 모른다고요. 얘가 몇 몰 농도인지 몰라. X몰이라고 나 지금 놨어요. 얘가 X몰만큼 있었어. 그럼 물에 녹았을 때는 바륨 이가 양이온은 X몰 농도가 맞는데 OH-는 이 X몰 농도만큼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될까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얘가 그냥 X가 아니라 이 X였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첫 번째 MV가 수소이온의 몰수였다면 두 번째 MV는 수산화이온의 몰수이기만 하면 돼요. 이 두 개가 같다를 놓고 중화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수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N을 쓰는 거예요. 가수를 나타내는. 안 보이니까 빨간색깔로 쓸게요. NMV. NMV. 이때 이 N이 예를 들면 HCl이면 N이 1이었던 거고 탄산이면 N이 2가 되고 인산이면 N이 3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수산화이온에서도 이 N이 가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NaOH면 N이 1인 건데 여기처럼 BaOH2였으면 N이 2가 되는 거고 CaOH2였어도 N이 2가 되는 거고 AlOH3였다면 N이 3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잘 놓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실수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계산 실수겠죠. 계산 실수. 이때 미리모를 뭘로 바꾸려다가 소수점에서 틀린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연습으로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check. 네, 다음은요. 지시학의 원리입니다. 네, 이것도 배운 적 있었어요. 다 거의 복습이죠. 자, 지시학의 원리. 자, 지시학이 뭐죠? 인디케이터라는 것까지 이미 알려줬었어요. 인디케이터. 지시해주는 시약이다. 뭘 지시해? 산인지 염기인지. 이렇게 액성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서 지시해주는 시약이다라는 걸 알려줬었어요. 물론 지시해줄 때 산과 염기인지만 지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산염기 지시약뿐만 아니라 산화난 지시약, 금속이온 지시약 등등등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산염기 지시약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산염기 지시약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약산이 있다면 HA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HA, HB, 미지의 산, HA와 미지의 산, HB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A, B는 그냥 임의의 문자인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에 IN을 따서 HIN은 그 인디케이터의 산성 형태를 나타내는 뜻인 거예요. 산성형 꼴일 거야. 얘는 수소이온이 붙어있는 애야. 인디케이터인데 그 지시약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구조 안에 H+를 갖고 있어.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IN-는 뭘 의미할까요? 원래는 수소이온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고 난 염기 꼴이야.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IN-랑 HIN으로 지시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HIN이었는데
얘가 H 플러스랑 IN 마이너스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정반응이 촉진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역반응이 촉진될 수 있잖아요. 정반응꼴로 많이 간다면 이게 나타내는 색깔이 드러날 거고 역반응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생긴 꼴에 해당하는 색깔을 우리 눈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시하기 선성형은 HIN이고 그것의 짝염기 이 표현도 알겠죠? 짝염기. 왜? H 플러스를 가지네, 안 가지네로 짝산, 짝염기 나눌 수 있으니까 HIN이 짝산이라면 거기에서 H 플러스만 없는 IN 마이너스가 그것에 대한 짝염기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HIN, 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산성, H 플러스를 내놓고 IN 마이너스로 나뉘어질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평형식, 가역 반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적 평형 안에 있는 내용인 거죠. 되겠죠? 그러면 몇 가지 지시학과 그것들이 나타내는 색깔을 보도록 할게요. 줄여서 MO라고 많이 쓴다고 했었죠? 이 메틸 오렌지는요, 색깔 변화 뭐뭐뭐, 빨주노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 부분만 보면 빨노노로 보는 게 맞겠죠. 자, 변색 범위, 색깔이 변하는 구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색깔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변색 범위를 pH 3.1에서 4.4 부근이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리트머스 용액은 원래는 보라색인데 산성이면 빨간색, 염기성이면 파란색을 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변색 범위는 약간 요 중성 포함하는 요 정도가 변색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TB, 그래서 노초파, 얘도 변색 범위 안에 pH가 7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충성 부분에서 색깔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페노프탈레인 줄여서 PEP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 페노프탈레인 무무빨이라고 했었죠. 무무빨 맞죠? 무무빨. 색 변화가 있는 곳은 주로 이쪽 부분이죠. 즉 이쪽 부분이라고 한 이 변색 범위에 pH 7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성에서도 무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pH가 7을 넘는 염기성에서만 확실히 변하는 애라는 게 명확한 애가 페노프탈레인이에요. 그래서 염기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실험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페노프탈레인을 쓰는 일이 많은 거예요. 오케이. 자, 지시한 몇 가지의 특성과 변색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중화 적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